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자주 깨신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수면이 끊기면 뇌에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제 지인분 중에도 밤에 서너 번씩 깨시다가 낮에는 멍하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처음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셨는데 알고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뇌가 쉬질 못하는 거였죠.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 영향을 연구해온 이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해결해 왔어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그 중에서도 야간 소변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매일 지나치던 그 과일 하나가 야간 소변을 줄이고 깊은 잠을 부르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단순히 먹는 방법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제 지인 어머님도 78세이신데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했는데 아침마다 피곤해 하시고 낮에는 졸고 깜빡깜빡 하시는 게 눈에 띄게 늘어났대요. 밤에 자꾸 깨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결국 낮 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수면 상담하면서 바나나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어머님이 바나나 하나를 저녁 식사 후에 꾸준히 드신 지 4일에서 5일 만에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수면제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엔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거의 2달째 계속 드시는데 밤에 한 번 정도만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개운하다고 하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밤중 소변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마다 깨는 원인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중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분비가 줄어들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60%가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영자 71세님도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곤 했는데 알고 보니 수면 호르몬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죠. 호르몬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저녁 6시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숙면을 유도하는 식품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낮 시간대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부터는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 물 마시는 시간을 따로 조절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광의 탄력과 수용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차도 소변 신호가 오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서 소변을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배출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한국노인복지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70대의 방광 탄력은 40대보다 평균 30% 감소한다고 해요. 정인호 75세님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셨어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외출할 때도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했죠. 방광 긴장을 풀어주는 미네랄 섭취와 자극을 줄이는 저녁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찬 음료나 과일은 피하셔야 해요. 차가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마려운 느낌을 주거든요. 혹시 밤에 찬 과일이나 수박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좋지만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고인 체액이 밤에 누우면 상체로 올라오는 현상도 큰 원인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내려간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 쪽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산대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부종을 겪는 사람일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미자 68세님은 다리 붓기와 함께 화장실을 자주 가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어요. 저녁에 TV 보실 때도 항상 다리가 무겁고 신발 자국이 발목에 남아 있었대요. 저녁엔 다리를 높여서 쉬시고 자기 전에 다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만 쉬셔도 부종이 많이 빠지거든요. 다만 심장이나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리 부종 때문에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방광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켜요. 낮에 드시는 건 괜찮은데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동수 73세님은 매일 저녁 8시에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밤중 소변의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녹차를 끊으신 지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카페인은 보통 섭취 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드시면 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오히려 숙면을 도와주니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요즘 저녁에 무슨 차 드시나요? 소금을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젓갈, 김치, 찌개처럼 염분이 높은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되죠.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권장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한다고 해요. 송미경 69세님도 평소 젓갈을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드셨는데 저녁에만 젓갈을 빼시고 나물 위주로 드셨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은 낮 시간대에만 드시고 저녁엔 담백하게 준비하시면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당뇨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야간 소변이 늘어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려고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이 경우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대한내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80%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김철수 72세님은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셨는데 밤에만 4-5번씩 깨셨어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저녁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셨더니 혈당도 안정되고 야간 소변도 줄어들었죠. 만약 혈당이 걱정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입이 자꾸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원인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숙면에 도움되는 바나나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먹고 나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데 바나나는 그렇지 않아요. 바나나의 수분 함량은 약 75% 정도인데 수박은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배도 든든하고 물은 적게 드셔도 되니까 밤에 소변량이 늘지 않는 거죠. 수박, 배, 참외, 포도처럼 수분 많은 과일은 낮에 드시고 저녁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이 훨씬 나아요. 혹시 밤에 수분 많은 과일 드시고 깨신 적 있으세요? 바나나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몸속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강민지 66세님은 평소 잠들기가 어려우셨는데 바나나를 저녁마다 드신 후로 잠드는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됐다고 하세요. 다만 우유나 고단백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다른 아미노산들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 몇 알 정도만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드실 때 보통 어떤 음식이랑 드시나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을 줄이고 방광 압박을 덜어줍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 밤에 다리 경련도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뒤척이게 되고 결국 자주 깨게 되죠. 윤성호 74세님도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깨셨는데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서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바나나 하나면 하루 필요량의 10% 정도를 채울 수 있으니까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섭취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바로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부담만 되고 숙면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시면 저녁 9시에서 10시쯤 잠들 때 딱 멜라토닌이 작용하게 됩니다. 밤 9시 이후에 드시면 오히려 소화 때문에 각성될 수 있어요. 소화 과정에서 몸에 열이 나고 장이 움직이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조영희 70세님은 처음에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직후 5시 반쯤 드시도록 바꾸셨더니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해요. 혹시 지금까지 바나나는 아무 때나 드셨나요? 시간만 바꿔도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도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적당히 익은 바나나가 소화에도 좋고 당도도 적당해요.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렵고 지나치게 익어서 검게 변한 바나나는 당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노란 바탕에 갈색점이 살짝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당으로 적절히 분해돼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한국식품영양학회 분석에 따르면 갈색점이 있는 바나나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하다고 합니다. 바나나 고르실 때 혹시 너무 초록빛이면 그냥 사지 마시고 며칠 더 익혀서 드세요. 바나나를 보관할 때는 실온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빨리 검어지고 과육도 물러지면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덜 익은 바나나를 샀다면 종이 봉투에 넣어서 실온에 두시면 2일에서 3일 안에 잘 익습니다. 너무 빨리 익는 게 걱정되시면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 두시면 며칠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드실 양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당도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바나나 하나는 대략 100칼로리 정도인데 저녁 간식으로는 딱 적당한 양이죠. 배가 많이 고프시면 아몬드 5개에서 7개 정도 곁들이시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지방이 많아서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경숙 67세님은 바나나 하나에 아몬드 5개를 매일 드시는데 밤에 배고파서 깨는 일도 없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됐다고 해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시면 소화도 돕고 몸도 편안해져요.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허브차를 좋아하시면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돕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니까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당도가 높은 편이라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적당량만 드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만약 걱정되시면 바나나 반 개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밤중 소변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숙면 방해, 피로 누적, 기억력 저하까지 생활 속에서 작지만 강한 실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밤에 바나나는 당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바나나는 그냥 간식일 뿐이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는 수면을 돕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낮아서 숙면에 정말 탁월한 과일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 계속 깨다 보면 아침마다 피곤하고 몸이 무겁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심하면 낙상 위험까지 높아져요. 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가족들도 걱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일에서 일주일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낮에 졸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기억력도 다시 돌아오죠.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법은 이겁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만 단독으로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아몬드 5개 정도 따뜻한 물 한 잔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만 3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노란 바탕에 갈색점이 살짝 있는 걸로 선택하시고 실온에 보관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도 적게 드시고 카페인 음료는 절대 피하시고 짠 음식도 줄이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의 식사 습관이 야간 소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침과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하루 전체 식단을 조절하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바나나가 이렇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아셨나요? 아니면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새로웠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